예, 오늘 건설 공무 중에서 키스콘 신고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콘 신고는 이제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을 일단 맺어야 키스콘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원도급 1억 이상, 또 하도급 4천만 원 이상 현장별로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원도급하고 하도급은 별도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이 예를 들어서 1억 1천이고 하도급이 5천이다. 그러면 둘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원도급이 1억 1천이고 하도급은 3천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도급만 신고하시는 겁니다. 원도급이 1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9천이고 하도급이 5천이다. 그러면 하도급은 신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스코는 건설업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설업이라고 보지 않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면허가 없는 건설업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면허가 없는 건설업도 건설은 할 수가 있죠.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원도급 부분에 있어서만 하도급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했을 때 그 부분은 키스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설비 부품 납품이다. 설비나 부품을 이런 부분들을 납품하는 공사, 이게 이제 납품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납품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공사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신고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하도급에 대해서도 이제 키스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는 원도급은 보통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하도급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계약서가 없어도 키스콘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선급금을 수령한 부분, 선급금은 사실은 돈만 받은 부분이죠. 아직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키스콘 신고의 대상입니다. 키스콘 신고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부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급금 수령의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발주자는 선급금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실적 신고의 부분은 말 그대로 실적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기성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급금만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계약 변경으로 신고 대상이 된 경우는 어떻냐? 그러니까 애초에 원도급이 9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원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키스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원도급의 도급 금액이 커져서 1억이 됐다. 그러면 1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키스콘 신고해야 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키스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입을 할 것이냐? 그래서 도급 변경 후 금액인 1억을 가지고 내용을 기입을 하는데 그 계약 일자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계약 변경일이 되겠죠. 요거 하고 도급 계약 변경 후 금액을 적습니다. 나머지 계약 내용은 최초 계약 부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적으면 되죠. 주의하실 게 퇴직공제 신고 부분이 있는데 퇴직공제 신고는 이거하고 다르죠. 퇴직공제 신고는 계약 변경으로 신고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퇴직공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도마다의 특색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그 취지를 살려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